안녕하십니까.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이성수입니다. 저는 오늘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목은 유니버셜 제로샷 인베딩 인벌전이라는 연구고, 제가 전에도 인베딩 인벌전이라는 이제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, 그 연구에서 가지는 한계점을 좀 개선한 연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인베딩 인벌전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드렸던 모델이 이제 백투텍스트 모델인데, 이 모델의 한계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한 연구다 보니까 이 모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베딩 인버전은 텍스트 인베딩 벡터만으로 그 벡터가 의미하고 있는 원본 텍스트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인베딩 인버전이라고 하고요. 이 최근에 인베딩 인버전이 여러 가지 도메인과 태스크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벡터 텍스트를 제안한 저자는 이 벡터 DB 안에 있는 벡터만으로 원본 텍스트를 복원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벡터 DB의 보안상 취약점을 좀 지적한 부분이 있고, 또 최근에는 이 기술 예측 관점에서 이 페이턴트 베이켄시라는 기술 공백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때 이제 인베드 인버전이라는 어프로치를 적용을 하는 그러한 시도도 있었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백투 텍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조를 먼저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, 먼저 이제 코렉션 모델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, 현재 추측하고 있는 텍스트와 그 인베딩을 이제 인풋으로 받고,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인풋을 받는 이 인베딩인데요. 그냥 타겟으로 하는 인베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추측한 그 텍스트의 인베딩을 같이 들어가고 그 둘의 차이값을 이제 MLP로 처리를 해서 인코더에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커렉션을 진행을 하는데, 즉, 이 아래 그림처럼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반복적으로 교정을 함으로써 타겟 인베딩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만드는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것이 이 벡터 텍스트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벡터 텍스트는 이 원본 텍스트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92%의 최대 92%의 정확도를 보일 만큼 높은 성능을 달성한 모델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. 그 한계점은 아무래도 사전학습 모델이다 보니까 그 인베딩 하고자 하는 그 인베딩 공간에 맞는 학습이 매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즉, 내가 에, 다른 인코더로 인베딩한 그 인베딩 벡터를 원본 텍스트로 복원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또 벡터 텍스트 모델을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, 그때는 이제 논문에는 500만 개의 텍스트와 인베딩 페어가 학습하는데 필요했다라는 거 보면은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와 그 학습 비용이 좀 소모된다라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러한 이제 벡터 텍스트가 가지는 한계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로샷 인버트라는 모델이 나왔는데, 지금부터 그 모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이제 제로샷 인버트는 이 어드버서리얼 디코딩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인버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얼 디코딩이 뭔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 제로샷 인버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드버서리얼 디코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기본적으로 사전학습된 LLM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, 먼저 목표는 일반적인 LLM의 목표와는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LLM의 목표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면, 이 어드버서리얼 디코딩의 목표는 타겟 인베딩과의 코사인 시뮬러티를 최대화하는 텍스트를 찾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, 절차는 다음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, 먼저
제너레이션 단계는 사전 학습된 이 LLM이 현재 시퀀스 기반으로 그럴듯한 다음 토큰의 후보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, 두 번째는 생성된 후보를 인베딩을 한 뒤에 이 타겟 인베딩과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스코어링을 진행을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셀렉션 단계에서 이 스코어 기준으로, 이 시뮬러리티 스코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위 비계 시퀀스만 다음 단계로 유지를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지는 게 이제 어드버서리얼 디코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어드버서리얼 디코딩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이 인버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사용을 한 게 이제 제로샷 인버트라는 모델인데요. 어,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이니셜 시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단계인데, Tell me a story와 같은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adversarial decoding을 수행을 해서 초기 시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paraphrase based refinement라고 해서 교정하는 단계를 거치는데, 이 1단계에서 얻은 시드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다시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문장을 통해서,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드버서리얼 디코딩을 다시 수행한다는 이런 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마지막은 이제 코렉션하는, 교정하는 단계인데, 이러한 이 이전 단계,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어 이제 결과들, 이제 후보 텍스트들의 목록을 이제 별도로 오프라인에서 학습된 교정 모델을 가지고 이제 최종 텍스트를 다시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교정된 텍스트가 이제 다음 이터레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시드로 다시 사용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점입니다. 네, 제로샷 인버트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장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제로샷 인버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이 제로샷 인버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제 코렉션 단계인데, 이 코렉션 모델은 학습이 좀 필요한데, 이 오프라인에서 한 번만 학습을 시키면 인코더 어그노스틱하게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, 결과적으로 이제 백투 텍스트보다 인코더의 뭐 모델 디펜던시 없이 제로샷으로 이제 인버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이벨리에이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데이터셋을 뭐를 썼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, 이제 어큐레시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, 마지막은 이제 제로샷 인버트가 가지는 또 특성이 노이즈 디펜스를 잘 한다라는 점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데이터셋은 총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MS 마르코라고 하는 이제 100만 개의 쿼리로 구성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고, 두 번째는 엔론 이메일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 엔론이라는 기업의 직원들이 실제 사용한 이메일 모음인데, 기밀 정보 유출을 좀 테스트하기 위한 실제 이메일 모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코렉션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F1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것은 좀 볼 수가 있는데, 이 코렉션 모델을 통해서 이제 베이스보다 어, 이제 F1 스코어가 좀 더 높은 것을 좀 볼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제로샷 성능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사용된 코렉션 모델이 컨트리버라는 인코더에 대해서 학습이 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, 다른 인코더에 대해서도 이제 제로샷 성능을 좀 측정을 해봤을 때 오히려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좀 볼 수 있고,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코렉션 모델을 적용을 하면 오히려 코사인 시뮬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는 코렉션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이 단어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, 코사인 시뮬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되는 게 아니라 단어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
코사인 어, 코렉션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코사인 시뮬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좀 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네,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일단 X축은 이 제로샷 인버트의 프로세스를 얼마나 이터레이션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, Y축은 그에 따른 이제 이 퍼포먼스를 나타낸 것입니다.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하면 할수록 이제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리버에 학습된 규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, 또 세 번째는, 이터레이션 수가 6에서 8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제로샷 인버트가 얼마나 노이즈에 로버스트한 결과를 내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. 일단은 이 백투텍스트 모델은 노이즈에 좀 취약했는데 이 제로샷 인버트는 얼마나 로버스트한지를 보면 아래 이제 표에는 이제 시그마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가 임베딩 벡터에 얼마나 섞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, 첫 번째로 일단 제로샷 인버트는 임베딩의 이 리트리버 퍼포먼스가 유지되는 한 이 시그마가 0.01 수준의 노이즈가 있어도 F1 스코어가 거의 낮아지는 거 없이 효과적으로 이제 텍스트를 복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표에서 이제 이 시그마가 0.01일 때 이제 스코어를 보면은 이제 컨트리버가 뭐 60이나 이제 GTR이 뭐 53, 뭐 이렇게 해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노이즈가 거의 없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시그마가 0.1처럼 굉장히 노이즈가 높았을 때는 이 제로샷 인버트의 성능이 매우 낮아지는데 동시에 이제 인베딩 본연 자체 리트리버 퍼포먼스까지 낮아지는 거니까 인베딩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 추가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제로샷 인버트에 대한 디펜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결론입니다. 제로샷 인버트는 일단 어드버서리얼 디코딩을 사용하는 제로샷이면서 쿼리의 이피션트한 임베딩 인버전 메소드이고요. 이 모델은 유니버셜한 커렉션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이 모델은 오프라인에서 한 번만 학습이 되면 다른 어, 인코더마다의 학습이 필요가 없게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 제안이 됐던 벡터 텍스트의 한계점을 개선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한 이제 완벽한 어휘를 이제 복원하는 거 없이도 핵심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효과적으로 복원을 하고 노이즈에도 좀 로버스트한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.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 방법들과는 다르게 인코더 어그노스틱한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해서 높은 제로샷 인버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이 제로샷 인버트의 컨트리뷰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. 반면에 이 연구도 한계점이 있는데 일단 인버전 퍼포먼스가 이제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능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벡터 텍스트보다 성능이 더 높지는 않다는 것이 또 한계점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제로샷 성능이 중요할 때는 이 제로샷 인버트를 쓰는 게 좋지만 이 모델 디펜던시를 잘 맞출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벡터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레퍼런스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